사서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는 추천하기 어려운데 이거. 개인적으로는 교육청 사서직은 추천하는 직렬이긴 합니다. 화를 낸다 이러면은 어떤 사기업 다닐 때보다 만족스러우실지. 뭐 이거 연속된 질문이긴 한데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사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네. 사서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그리고 취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서 자격증은 총 3개 종류가 있는데 따기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 준사서 자격증이 가장 쉬우실 거고 준사서. 그리고 그 다음이 정사서 2급 예. 그리고 정사서 1급이 있으세요. 근데 정사서 1급은 정말 따기가 어려운 게 우선 시험 보시는데 시험이 좀 더 메인이실 테니까 그렇죠. 셋 중 어떤 자격증을 딴다 해도 시험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사실 준사서 따는 게 그렇죠. 그게 최고네요. 제일 뭐 정사서 1급은 현직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이제 그러니까 정사서 2급을 딴 상태에서 네. 10년 이상 근무를 하던가 아니면은 관련 학과에 박사까지 따던가 뭐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정사서 1급 주시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시험 준비하시는 시험 분들은 준비 논외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없는 네. 거네요. 정사서 2급은 이제 4년제 문헌정보학과 학부 졸업생. 호사사님 같이. 근데 저는 그 케이스였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2년제 학부생이시거나 네. 아니면은 대학교 부설로 돼 있는 뭐 평생교육원 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준사서 자격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는군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1년 정도? 아 준비하시는데요? 네. 야 쉬운 자격증이 아니네요. 이거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난 한 두세 달 공부하면 되는 건 줄 알았지. 커리큘럼을 다 거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이 어렵다기보다는 네, 무조건 1년. 그러니까 대학교처럼 네, 수업 듣고 맞아요, 과제 맞아요. 내고 막 이런 네. 게 또 그게 있구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추천하기 어려운데 이거. 그리고 저희 동기분들 중에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평생교육원을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시험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오, 진짜 궁금한 질문 생겼어요. 네. 그럼 동기들 중에서 문헌정보학과 나오신 분이 많아요? 그냥 준비해서 준사서나 준비해서 들어오신 분이 많아요? 그렇게 인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남자분들 네. 카더라. 네. 예. 우선 제 동기 중에 남자분들이 8분 있는데 네. 그 중에 반 이상은 비전공자이십니다. 와 비전공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이 따기 이렇게 힘들어도. 네. 진짜 이 사서직을 해보려고 따는 분들이 많아요. 대단하신 분이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평생교육 그거를 다니시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도 같이 하시는. 병행을. 그래서 1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1년간 했다 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셔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네. 같이 하시는구나. 같이 준비를 하셔도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있어야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똑똑하신 거네요. 가장 이렇게 단축을 하시려면 그런 식으로 근데 하시면 근데 그 타이밍 잘 맞춰야 되겠다. 따는 그쵸. 게 진짜 합격했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 어이구. 그 없으면은 탈락이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다 그렇죠, 그래요. 맞춘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그런 네네. 경우도 있을까 싶어서 사서 자격증이 쉬운 게 아니네요. 저는 일반적인 뭐 컴퓨터 자격증처럼 뭐 필기 그쵸, 보고 그쵸. 이제 실기 보고 그냥 딱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야, 쉽지 않은 자격증이구나. 네. 사복 2급이나 뭐 그런 급으로 봐도 돼요. 그것도 이제 1년 오, 넘게 걸리고 그렇죠.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청 사서직은 추천하는 직렬이기는 합니다. 들어오면 괜찮다. 왜냐면 괜찮아. 제가 알기로는 가장 승진이 빠른 직렬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그래요? 최저소요 연수만 채워주면 바로바로 승진이 돼서. 그럼 지금 8급이세요? 지금은 8급이고 저는 예. 내년에 7급. 진짜 빠르네. 15년 걸려. 아니, 농담입니다. 예. 저희는 최저소요 연수가 이제 9급에서 8급 가는데 1년 반. 예. 8급에서 7급이 2년. 그것만 채우면 이제 바로. 와, 진짜 빠르네. 근데 그만큼 위에 그러면은 적체된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많이 나가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가눈이시구나. 지금 네네. 베이비 붐 세대가 나가는 세대라서. 그렇죠. 딱 지금 맞아요. 나가시는. 지금 저희 현장직도 사실 그렇죠. 그래요. 지금 그래서 7급에서 6급 단데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 좀 빨리 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또 요 시기가 지나가고 나고 또 다치면은 또 맞아요. 또 오래 좀 걸리긴 한데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되게 빠르네요, 진짜. 네. 벌써 7급이야. 7급을 볼 필요가 없네. 여기 들어가면 3년 반 만에. 7급도 있어요? 사서직 7급? 제가 알기로 서울시 교육청에는 7급 시험은 없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이렇게 빨리 달 거면 7급 달 거고 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은 뭐 진급이 제일 좋은 거겠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도 원래 9급 시험 보고 7급 시험도 준비를 해봐야지 했었는데 네. 있어야 준비하지. 뭐 있지도 않고 네,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한 3년 기다리면 7급 받나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우리 현장직처럼 진짜 옛날에 한 10년 걸리던 것 같으면은 이제 7급 준비하면 너 10년 빨리 그쵸, 가는 그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이렇게 뭐 3, 4년 만에 달 거면은 그쵸. 7급은 또
사실 9급하고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또 맞아요. 난이도랑 다르기 때문에 이거 훨씬 낫네요. 잘 선택하셨네. 네. 그리고 업무 또 양이라던가 그런 예. 것들도 저는 비교적은 쉽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리고 이제 민원의 강도? 그치. 강도. 예를 들면 회계나 세무 이런 직렬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돈도 민감할 수 있잖아요. 돈은 민감하고 더러워요. 그렇지.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보고 싶은 책을 한 주 늦게 보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오면서 그랬어. 민원이 좀 나을 거다. 왜냐면은 도서관에 책 보러 오는 사람 치고 그렇게 나쁜 놈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나쁜 놈은 책을 안 봐요. 이 책 보러 오는 사람이 진짜 마귀를 갖고 오는 사람 잘 없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그런 얘기 했거든요. 민원이 없지는 않아요. 예. 있긴 있죠 물론. 네. 근데 다른 직렬에 있는 공무원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어떤 친구는 민원 전화를 받으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고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뭐 책 있어요. 화가 난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책을 찾으러 왔는데 없을 때 이때 화가 좀 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화낼 일은 아니에요. 그게 아닐까요? 왜냐면은 다른 도서관에 있기도 하고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그 상호 대차라고 해서 맞아요. 멀리 있는 맞아요. 도서관의 거를 가져와서 맞아요. 이제 여기서 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라서 그럼 갑자기 궁금한 거 있어요. 어떤 민원이 화를 낸 어떤 민원이 있어요? 이 화내는 분 없는 거 아니야? 먹는 거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화가 나지 도서관에서? 범죄 같은 그치. 게 있는데 예. 예를 들면은 그 책 사이에 자기 채무를 껴두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있었어요. 내 책도 아닌데 빌린 그쵸. 책이지. 공공책에 그러니까 책 페이지 사이에 이제 채무를 끼워두는 진짜 건데 또라이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3의 이용자분이 보시고 그렇죠.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예 예. 아, 그 민원이 들어온 거야. 네, 그런 그런 관리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거는 호사선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몰랐죠. 모를 줄 알 수가 없지. 어떻게 뭐 네, 털이 그걸 알 끼워지는지 수가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는 책 갖다 끼워놓고 또 빌려준데 보니까 털이 끼워지는데 그럼 뭐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원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네. 그분은 너무 이게 아 화가 났고. 화가 많이 나셔서 이제 지금 화가 많으신 분이네.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너희 대신 선임을 해줄 테니까 이 사람 고발하자.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크게 만들기 싫은데. 네. 도서관에서 약간 네. 음란행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런 거는 나도 왠지 들어본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좀 이제 경찰을 불러야죠. 경찰 그렇죠. 그죠. 네. 그럴 수밖에. 근데 도서관에서 연애도 많이 하잖아요. 뽀뽀도 안 연애 하고 아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그런 거 딱히 사실 못 봤던 것 같아요. 저 네. 안 보이게 하겠죠. 하시더라고요. 안 보이게 하는. 저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교육청 도서관에서는 서가마다 다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아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네. 네네. 하면 안 아, 그래, 하면 안 되고? 못하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이제 사서직 분들 중에는 성별이 여성이신 분들이 조금 많은 그렇죠. 편이신데 그 책을 주고 받을 때 이렇게 이제 손을 잡는다던가 이야, 성추행이네. 이게 책을 이렇게 주면은 이걸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 본다던가 그치. 그런 분들 별의별 민원 다 있네요. 근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민원이 그쵸. 좀 강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네. 맞아요. 우리는 뭐 전화 받으면 쌍욕부터 뭐 하는 사람도 네. 있으니까 뭐 찾아와서 뭐 죽이니 많이 이런 건 네, 없잖아요. 그런 건 어, 없어요. 그치. 근데 비유를 되게 잘 들어주셨네. 내가 이 책 뭐 일주일 뒤에 봐도 그게 그렇죠. 네, 화나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공무원 잘못이 아니라 이제 제3의 이용자분이 그렇죠. 먼저 그렇죠. 빌려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거기서 막 이성을 잃고 행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러네. 근무지가 확실히. 사서 자격증 따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사서 자격증은 따야 된다 지금. 예. 저도 요즘에 참 다른 직렬 분들을 만나보지만 참 좋은 직렬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 행정직만 찾아보지 마시고 네네. 다른 데도 좀 보세요. 이제 사기업에서 이직을 하셔가지고 공무원이 되셨다고 네, 하셨는데 예. 혹시 현재 뭐 사기업 다닐 때보다 만족스러우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기업 다니실 때 장점과 지금 공무원 장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서직. 네. 사서직장. 사서직장. 지금 따로 갑시다. 네. 그 이유는 물론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기업에서의 연봉 그렇지. 이나 그런 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좀 더 그게 그 차이가 많이 났죠 요새는. 좀 많이 체감이 되는 게 체감이. 요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돈을 많이
불려놓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안정적인 자산이 없다라고 하면 뭔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에 비해서 내가 받는 금액이 적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뭐 공무원은 30년 뒤를 보고 하는 직업이다라는 말씀도 있으시지만 지금 당장 내가 받는 직업의 그 연봉이 그래가 적으니까 맞아요. 다른 사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걱정들 비교가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거 외에는 뭐 워라밸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사기업 다녔을 때는 정말 바빴어가지고 많은 돈을 받아도 그 네. 돈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오. 그래서 어떤 데에 돈을 쓰냐면은 네. 핸드폰 게임 같은 거에 한 달에 80만 원씩 써먹어요. 이거 부모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가 맨날 돈이 없다고 하니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정말 그 스트레스는 받는데 쓸 게 없으니까 풀어야 되니까 또. 그런 데에다 풀더라고요 제가. 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그쵸 못하고 있어도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기업에 있을 때에는 사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개발을 했어요. 자기 개발의 방향이 사기업이 원하는 방향 그렇지. 사기업의 리더가 원하는 방향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는 걸로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지. 심지어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심지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전 IT 쪽에 조금 관심이 많은 맞아요. 편이었어가지고 IT. 그런 공부라던가 공모전이라던가 뭐 혼자 개발을 해도 누가 뭐 납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거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운 마음에 취미 생활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이직을 하고 나서 취미가 많아졌어요. 그치. 사실 이게 공무원의 최고의 장점이죠. 네, 워라밸. 워라밸. 뭐 헬스 같은 것도 네. 그렇고 아니면 뭐 기타 같은 것 오 기타도.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골프를 배우러 오는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사기업에 다니신 분들은 이제 접대를 하기 위해서 골프를 배우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접대용 골프가 또 따로 있더라고. 예. 왜냐면 내가 무조건 잘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기 위한 골프 스킬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접대용 골프, 그 사기업 다니는 맞아요. 뭐 그런 것도 봤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배워야 돼.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면은 해야죠. 골프를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해야죠. 또 네. 계약 따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골프를 안 배우러 갔었는데 기업에서 배우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 나한테 묻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보니까 어제 그렇게 많이 배우시네. 맞아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기타도 내가 좋아서 하는 그렇죠. 거고. 아니, 기타를 뭐 기업에서 배우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사기업에 있을 때는 제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프를 계속 그러니까 이직을 했을 때 더 나은 자리로 가는 게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하락세가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주변의 조언 그런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다라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그렇죠. 사기업 때 뭐 스카우트 돼가지고 뭐 가셨다고 말씀을 네, 하셨지만 그때. 그렇다고 네.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르막길 있으면 또 내려막길 있는 거니까. 근데 공무원은 뭐 그런 게 그런 게 불안해할 일이 없죠. 오히려 이제 스카우트 안 되고 하락세에 있을 나이에 빛이 나는 게 공무원이죠. 이제 한 50대쯤, 40대 중후반, 50대쯤 되면은 그때 가장 급여가 많죠. 그때가 사실 이제 네. 공무원에 이제 빛이 나는 거죠. 근데 현재는 뭐 좀 약간 월급도 적고 힘들어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또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만족을 한다. 이게 진짜 만족해 보이세요. 이 대화에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볼게요. 사서직의 장점과 단점. 또 단점을 얘기하셔도 큰 단점은 아니죠. 회사님 밑으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댓글도 문헌정보학과 다시 준비해야 된다. 뭐. 사서직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있어요. 밖에 소리가 새가지고.